그 남자가 저에게 던진 마지막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 그는 결혼한 남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두 아이의 아빠였고 1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었던 거죠.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자가 기혼자라니. 저는 45세의 이혼녀로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자 했는데 결국 남의 가정을 파괴할 뻔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소개팅 앱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때 알았다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5세 이혼녀가 소개팅 앱을 통해 경험한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아 시작한 온라인 만남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충격과 깨달음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과정까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놀라운 실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세가 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고 있어요. 아이는 없어서 정말 혼자죠. 처음에 이혼했을 때는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에요. 늦게까지 드라마 보기, 주말에 늦잠 자기, 친구들과 맘껏 수다 떨기, 이런 게 다 자유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말 저녁이나 휴일 같은 때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저 혼자만 텅 빈 집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4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계속 혼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부탁해봤어요. 하지만 이 나이대에 괜찮은 남자 소개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미 결혼했거나 아니면 저와는 맞지 않는 조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친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소개팅 앱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만난다고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죠. 앱으로 사람을 만난다니 뭔가 진정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도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다면서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별로 없으니까 말이에요. 앱을 다운받아서 프로필을 만드는 것부터가 일이더라고요. 사진을 어떤 걸 올려야 할지, 자기소개는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꾸며서 쓰자니 나중에 실망시킬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솔직하게 쓰자니 관심을 못 받을 것 같고요. 결국 평범하게 썼어요. 나이, 직업, 취미 정도만 간단히 적고요. 사진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일상 사진을 올렸죠. 그런데 막상 올리고 나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과연 누가 관심을 보일까 싶어서요. 첫 며칠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가끔 좋아요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대부분 제 취향이 아니었죠. 너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뭔가 진지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괜찮아 보이는 남자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름은 박현수라고 하셨고 48세의 회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나름 괜찮게 생기셨고 메시지도 정중하게 보내주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매일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요. 그분도 이혼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 달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헤어스타일도 새로 했어요. 마치 20살 때 첫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떨렸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 쪽 카페였어요.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과연 사진처럼 생겼을까?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나타난 그분을 보고 첫 번째 실망을 했어요. 사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거든요. 사진은 아마 몇 년 전 것을 쓰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까 대화를 나눠보자고 생각했죠. 대화를 해보니까 더 실망스러웠어요.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재미있고 지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로는 별로였어요. 계속 자기 자랑만 하시고 제 말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망한 건 돈 얘기였어요. 커피값도 당연히 제가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다음에 만나면 좋은 곳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제가 비용을 부담할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실망했어요. 한 달 동안 기대했던 게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시작해봤어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너무 자상하고 친절했죠. 이름은 김태준이라고 했고 42세였어요.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하셨고요. 첫 만남에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분은 정말 젠틀맨이었어요.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가 편한 곳으로 맞춰주시고 비용도 당연히 본인이 내시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있구나 싶었어요. 몇 번 만나면서 정말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락이 불규칙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어떤 날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나 보다 생각했는데 패턴이 너무 일정했어요. 특히 주말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만날 때도 항상 평일 저녁이나 점심시간이었어요.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 항상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인기가 많나 보다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된 건 그분 집에 대한 얘기였어요.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으로 보여주시는데 정말 넓고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프리랜서 수입으로 그런 집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집이 정말 좋다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집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혹시 결혼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주말에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집 얘기를 피하는 것도 모든 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하신 건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펄쩍 뛰시면서 절대 아니라고, 그런 의심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분과 만나기로 한 카페 근처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한 여자분과 함께 오는 걸 봤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요. 처음에는 친구나 동료인가 싶었는데 그 여자분이 그분의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고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는데 정말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죠. 그분은 결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몇 달 동안 저를 속여온 거잖아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요. 저는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그분에게는 그냥 바람피는 상대였던 거죠. 그날 약속은 취소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드리고 집에 돌아왔죠. 정말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솔직하게 살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이후로 그분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추궁하고 싶었지만 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거짓말쟁인데 또 거짓말을 할 게 뻔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소개팅 앱을 쉬었어요. 정말 지치더라고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았고요. 하지만 몇 달 후에 다시 시작했어요. 포기하면 정말 혼자 늙어갈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믿지 말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 만나자고 생각했죠.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름은 서준호라고 했고 41세였어요. 회사원이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정말 진솔했어요. 본인도 소개팅 앱이 처음이라고 어색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과는 천천히 알아갔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하지도 않으시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신중함이 좋았어요. 이전 경험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2달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에 처음 만났어요. 이번에는 낮 시간에 만났죠?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부담 없는 만남이 좋을 것 같아서요.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진솔하고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시더라고요.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분도 이혼 경험이 있으셨어요.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고요. 그런 얘기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솔직함이 정말 좋았어요. 몇 번 더 만나면서 정말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의 경험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뭔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분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날 때마다 더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됐고 서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됐죠.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실패들이 모두 이 만남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운명은 정말 잔인했어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거든요. 그것도 정말 우연한 계기로요. 어느 주말에 친구와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갔어요. 옷을 구경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준호 씨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까지 함께 있었거든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전 부인과 아이를 만난 건가 싶었어요. 그분이 한 달에 한두 번 아이를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분과 너무 자연스럽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 여자분이 준호 씨에게 여보 이거 어때?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이가 준호 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숨어서 계속 지켜봤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거든요. 쇼핑도 함께하고 아이 손도 잡아주시고요. 완전히 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 씨는 이혼한 게 아니라 현재 결혼 중인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것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저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또다시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더 깊게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더 아팠어요. 다음날 준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죠. 그분은 왜 갑자기 그러냐고 하셨지만 제가 어제 백화점에서 본 얘기를 하니까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만나서 따졌어요. 왜 저를 속였냐고. 결혼한 사람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 뻔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인과는 사실상 끝난 관계다. 아이 때문에 같이 살고 있을 뿐이지 감정은 없다. 당신과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결혼한 사람이면 결혼한 사람이지 무슨 사실상 끝난 관계냐고요. 그리고 어제 백화점에서 본 모습은 뭐냐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감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 진심을 의심한다고요. 심지어는 저를 따라다녔냐고 의심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 결국 그날로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그분은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소개팅 앱에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진심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를 속이거나 결혼 상태를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요. 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는 거짓자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4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애했는데 이 나이에는 모든 게 복잡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앱에는 진심인 사람이 별로 없다고, 대부분 가벼운 만남이나 바람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과 만나도 재미가 없고요. 계속 그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언니가 또 다른 앱을 추천해줬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위한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원 검증도 더 까다롭고 가입할 때 신분증이나 직장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또 실망하기 싫어서요. 하지만 언니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한 번만 더 시도해보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입했어요. 이번에는 프로필을 더 신중하게 작성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냥 친구라도 사귀는 기분으로 하자고 생각했죠. 사진도 자연스러운 걸로 올리고 자기소개도 솔직하게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전 앱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더 정중했고 대화의 질도 높았어요. 뭔가 진지하게 만남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이름은 최민석이라고 하셨고 43세였어요. 직업은 건축사라고 하셨고요. 메시지 내용이 정말 진중하고 사려 깊었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솔직했어요. 본인도 이혼 경험이 있다고, 지금까지 소개팅 앱에서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한 달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인생관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했죠.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분도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성급하게 만나자고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서로를 알아간 후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신중함이 이전 경험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2달 정도 지나서 드디어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지난 경험들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만난 장소는 미술관이었어요. 그분이 제안하신 건데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센스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꾸미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미술관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과연 어떤 분일까, 실제로는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나타나신 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사진보다 훨씬 좋아 보이셨거든요.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차려입으셨고 무엇보다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첫인상부터 확실히 달랐어요. 대화도 정말 좋았어요. 온라인에서 나눴던 대화가 그대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미술 작품을 보면서 각자의 감상을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그분은 정말 교양 있는 분이었어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무엇보다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첫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실패들이 모두 이 만남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전시회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만 나누기도 했죠. 매번 만날 때마다 더 좋아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분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더 다정해지시고 저를 배려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상적인 연애를 하는 기분이었죠. 3달 정도 만나면서 정말 깊은 감정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분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혹시 이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분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꺼내시더라고요. 함께 여행도 가고 싶다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45세의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실패들이 모두 잊혀질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과 만나기로 한 날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드렸죠.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어디 가신 건가 싶어서 약속 장소 근처까지 가봤어요. 혹시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실까 봐서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약속 장소 근처 카페에서 그분이 다른 여자분과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요. 처음에는 누구인가 싶었어요.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가깝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분이 정말 젊어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예뻤고요. 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정말 연인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또다시 속은 거였다는 걸요. 그분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보다 훨씬 젊고 예쁜 여자가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그분에게 연락했어요. 어제 그 여자분은 누구냐고 직접 물어봤죠. 그랬더니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회사 동료라고 하시더라고요. 업무 미팅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업무 미팅인데 왜 손을 잡고 있었냐고 연인처럼 보였다고 했죠. 그랬더니 오해라고 그냥 가까운 동료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분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여자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사진들을 보니까 확실했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였거든요. 여행도 함께 가고 기념일도 함께 보내고요. 저와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치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분은 저와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도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보다 훨씬 진지하게요. 저는 그냥 바람 상대였던 거죠.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주말에는 잘 안 만나려고 했는지, 왜 가끔 연락이 안 됐는지,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그분의 진짜 연인은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만나서 따졌어요. SNS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은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 여자는 진짜 사랑이고 저는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연애 감정은 없었다고 오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좋은 친구라면 왜 연인처럼 대해줬냐고 미래 얘기까지 했으면서 무슨 좋은 친구냐고 했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로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더 이상 볼 이유도 없었고 듣고 싶은 말도 없었어요. 그분은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이었지만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지쳤어요.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과연 진심인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소개팅 앱을 삭제했어요. 더 이상 할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계속 비슷한 일들만 반복될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하긴 했지만 외로움은 더 커졌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나 주말 같은 때는 정말 혼자라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책을 찾고 있는데 도움을 주셨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그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어떤 의도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분은 이혼하신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 공감이 됐나 봐요. 그날 이후로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서로 인사도 하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만남이었어요. 몇 달 후에는 커피도 함께 마시게 됐어요. 하지만 연애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좋은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죠. 소개팅 앱에서의 실패들 때문에 연애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접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사랑도 깊으시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부인과의 관계, 이혼 사유, 현재 상황 등등 숨길 것도 없다고 어차피 알게 될 거라면 처음부터 말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솔직함이 정말 좋았어요. 소개팅 앱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는데 이분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진짜 진심인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싶었어요. 1년 정도 친구로 지내면서 정말 편안한 관계가 됐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도 상담하고요. 연애는 아니었지만 정말 소중한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저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고, 하지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요. 친구로만 지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사실 그분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 경험들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또 실망하게 될까 봐서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다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다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국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자고,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하자고 했어요. 그분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정말 달랐어요. 소개팅 앱에서의 만남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전된 관계였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무엇보다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개팅 앱에서의 실패들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거라는 것이요. 앱이나 소개팅 같은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물론 소개팅 앱을 통해서도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만남들이었거든요. 진심보다는 조건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소개팅 앱을 삭제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만약 계속 앱에만 의존했다면 이런 만남은 없었을 거예요. 4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분과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서두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나이가 있어서 아이는 어렵겠지만 서로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실망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사람은 있어요. 다만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 함께해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함께하는 시간도 모두 소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제 소개팅 앱 경험담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온라인 만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 수도 있고,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일상에 더 공감이 가고 새로운 시선을 열어줄 수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알려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알았다면이었습니다.